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58회차. 이번 회차는 라리가 7경기, 그리고 EPL 7경기로 구성됐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빠른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선 라리가 7경기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비야는 지난 발렌시아전에서 3명의 공격수, 수소, 대용, 오캄포스의 수비 가담과 수비에서 공수 전환 시 수소의 상대 수비 뒷공간 활용이 아주 위협적이었죠. 오캄포스의 제공권과 볼키핑 능력, 대용의 문전 앞에서의 감각적인 슈팅과 몸놀림은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했어요. 수소는 부상에서 회복 이후 리그 4경기 만에 첫 골을 기록했는데요. 수비에서는 양 측면 아쿠나와 나바스가 발렌시아의 측면을 잘 봉쇄했고, 중원의 페르난도는 공수 조율이 뛰어났습니다. 원정팀 비아레알은 최근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요. 골 결정력도 그래서 떨어져 보입니다. 최전방 파코가 4경기 만에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지난 12라운드 엘체전에서 다시 부상당하면서 제 컨디션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측면 모레노가 최전방으로 나서고 니노, 고메스와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예전의 그 파괴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측 가스파르 마리오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지만 페냐 또는 알폰소가 대체 가능한 상황으로 큰 공백은 없어 보입니다. 중앙 수비 알비올과 토레스의 호흡이 좋고 양쪽 측면 수비와 공격수들 간의 공수 밸런스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중원 이보라를 홀딩 미들에 배치시켰지만 최근 골 결정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포이스와 파레오 또는 산토스, 파레오, 트리게스 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골 결정력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수비 조직력은 비아레알이 앞서 보이고 세비야는 중원의 압박과 측면에서 역습이 좋아 보입니다. 비아레알이 최근 득점력에 문제가 좀 있지만 홈과 원정 구분 없이 단단한 수비로 지지 않는 경기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세비야의 무 또는 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에이바르의 경기입니다. 홈팀 바르샤는 챔피언스리그와 라리가 병행으로 경기력 기복이 꽤 심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이 끝난 이후에는 리그에 집중하면서 점차 예전의 그 강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바야돌리드 경기에서는 5경기 동안 골이 없는 그리즈반을 선발해서 과감히 제외시키고 그동안 출전 기회가 적었던 퓨야니치를 중원에 배치했어요. 포메이션도 상대에 따라서 4-2-3-1이나 4-1-4-1 전술을 썼었는데 바이돌리전에서는 3-4-2-1로 중원과 측면을 강화하면서 지난 경기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전술로 변경했습니다. 중원의 푸야니치는 중원의 공간 활용과 킥 그리고 패스가 아주 좋아 보였는데요. 특히 그 원터치 패스로 상대 압박을 벗어나는 플레이가 뛰어난 선수로 보였습니다. 최전방 브라이트 마이테는 오프더블 움직임과 순간 침투가 굉장히 좋고 메시와 페드리와의 연계 플레이도 아주 능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골 결정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지션 변화와 전술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이죠. 원정팀 에이바르는 지난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공수 전환을 아주 빠르게 했고 최전방 키케가 좌우 측면으로 빠지면서 투톱인 무토와의 연결과 호흡은 아주 좋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최근 알라베스 원정에서는 무토와 코레아가 부상으로 제외되었고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레오네 킥이 상대 골키퍼를 맞고 그대로 골로 연결되면서 전반 초반부터 앞서 나가긴 했는데 측면과 중앙 수비 불안으로 결국 역전패를 당했죠. 에이바르는 바르셀로나와의 역대 전적에서 2년 전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3라운드에서는 리그 3위 레알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공격적인 경기로 제공권이 뛰어난 엔리지 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엔리지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이바르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이변을 일으킬 만한 변수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8번 경기는 카디스와 레알 바야돌리드의 경기입니다. 홈팀 카디스는 올 시즌 승격한 이후 8라운드까지는 아주 좋은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홈에서 치렀던 비아레알과는 무승부를 거뒀고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을 연출했어요.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를 2대1로 제압한 뒤 지금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기존 라인업에 큰 변화를 줬는데 모두 무득점에 그쳤고 실점이 무려 7실점이에요. 시즌 초반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역습으로 5경기 동안 패가 없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중원의 핵심인 호세마리의 부상 공백이 커 보이고 최전방 네그레도는 3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원정팀 바이아돌리드는 이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게 0대3으로 패했지만 지난 세비야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최전방에는 빠른 스피드와 힘이 좋은 와이즈만과 유연한 움직임을 보이는 마르코스 안드레를 투톱으로 놓고 양 측면에 오렐라나와 폴라노의 측면과 중원에서의 빠른 움직임 등 공격진의 모습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중앙 수비는 제공권과 호흡이 좋지 못해서 실점이 많고 측면에서의 유기적인 커버 플레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네요. 카디스는 현재 흐름이 아주 좋지 않아 보입니다. 선발과 교체의 변화를 통해서 팀을 재정비하려는 모습인데요. 바이아돌리드는 지난 바르셀로나에게 패배는 했지만 공격적인 흐름은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팀의 안정감은 조금 떨어져 보이고 있어요. 카디스가 공격이 매끄럽지 못하지만 중원과 수비 밸런스가 바이아돌리드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전력이 높지 않은 팀 간의 대결이라 판단이 어렵겠지만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카디스가 팀 밸런스 부분에서는 조금 앞서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카디스의 승 혹은 무 예상합니다. 9번 경기는 레반트와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홈팀 레반테는 올 시즌 홈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왔죠. 2승 3무 1패로 5라운드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만 0대2로 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 오에스카 원정에서는 리그 19위 팀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부진하나 했었는데 리그 3위 소시에다드와의 홈경기에서는 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전방 고메즈 알콘이 수비 뒷공간을 활용한 침투 움직임이 아주 날카롭고 최전방과 공격형 미드를 소화하는 로제르의 볼키핑과 볼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측면의 모랄레스와 멜레로는 상대팀에 따라서 좌우 측면에 배치되고 있고 신장은 작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빠른 움직임과 날카로운 슈팅력을 자랑하고 있죠. 센터백 포스티고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지만 로베르가 잘 메워주고 있는 만큼 큰 공백은 없어 보입니다. 원정팀 베티스는 지난 그라나다 원정에서 공수 전환을 빠르게 하면서 최전방 시나브라와 페케리를 중으로 빠른 공격을 선보였어요. 베티스는 상대팀에 따라서 다양한 전술 변화를 맞서고 있는데 최근 중원의 핵심인 카르발료, 그다음에 카마라사, 카날레스, 더군다나 센터백 시드네이와 마르트라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어요. 이제 전술 변화를 주기에도 전력에서 제외된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카디스전에서는 중원의 가르다도와 로드리게스를 더블 볼란테로 배치하면서 중원을 강하게 했는데요. 측면에서 최전방 사나브리아로 연결되는 패턴을 내세우면서 그래도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레반테는 7경기 만에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0대1로 패했고 이후 소시에다드와 우에스카와의 경기에서는 패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진은 공간 활용이 좋고 전체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았어요. 중원의 압박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이걸 빠른 측면 공격을 통해서 만회하고 있죠. 베티스는 핵심 전력들의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중원을 단단히 해보려 노력하긴 하는데 찬스를 쉽게 만들지 못하고 있고 득점력도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레반테 단통 승 예상합니다. 10번째 매치는 그라나다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홈팀 그라나다는 지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2로 패했지만 최근 5경기 중 리그 3경기에서 패배가 없어요. 유로파리그와 병행하는 동안에는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고 센터백 바이오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커 보였는데요. 센터백 바이오는 4경기 만에 복귀했지만 컨디션 난조로 산체스와 교체됐었죠. 13라운드에서는 20살 영건 네우엔 페레즈가 선발로 나왔고 14라운드에서는 산체스를 선발로 출전시켰어요. 양쪽 풀백 풀케오와 네바는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였고 수비형 미들 고달로스는 공중볼과 위치 선정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노장인 최전방 솔다도는 위치 선정과 이타적인 플레이가 좋고 양측면 마치스와 루이스 수아레즈는 측면 돌파와 공간 활용이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죠. 원정팀 발렌시아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4대1로 대승을 했고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었죠. 직전 경기에서는 홈에서 세비야에게 0대1로 패하며 발목을 잡혔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로 좀처럼 승리를 잡지 못하고 있네요. 지난 10라운드에서 이강인과 투톱으로 선발 출전한 가메이로와 중원의 핵심인 라치치, 센터백 우고 길라몬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지난 세비야전에서는 라치치와 우고 길라몬을 대신해서 바스와 디아카비가 선발 출전했지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아쉬움을 보였죠. 수비와 중원에서의 압박과 활동량, 공격의 과정 등은 좋아 보이는데 좋은 경기를 하고도 페널티 박스 근처와 골문 앞에서의 세밀함이 떨어지면서 항상 아쉬운 결과를 남기고 있죠. 최전방 고메즈는 공중볼과 몸싸움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데 볼 컨트롤이 좀 투박합니다. 게데스는 빠르고 민첩성이 좋지만 골문 앞에서의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죠. 베레오는 반면에 결정력은 있지만 상대가 조금만 강하게 압박해 나와도 그 압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는 중원과 수비에 안정감이 있고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골게터들이 있습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압박,
활동량, 투지는 있지만 마무리에 아쉬움이 큰 상황이죠. 그라나다의 승 혹은 무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우에스카의 경기입니다. 홈팀 셀타비고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패가 없습니다. 상승세예요. 9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가 지난 그라나다와의 홈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파죽의 4연승을 달렸죠. 상대팀에 따라서 공격수 멘데스, 놀리투, 아스파스를 최전방과 측면에 배치하고 중원 수비형 미들인 타피아와 공격형 미들인 데니스 수아레즈를 중으로 중원과 측면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어내죠. 특히 타피아가 공수 조율로 팀의 균형을 아주 잘 잡아주고 있어요.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정팀 우에스카는 지난 홈에서 알라베스에게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올 시즌 14경기 만에 무려 14경기 만에 첫 승을 장식했죠. 이후 빌바오 원정에서는 0대2로 패했고 또 홈에서 레반테와는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레반테를 상대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에서 그렇게 골로 연결될 만한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측면에서의 공격 움직임이 좀 날카롭지 못했거든요. 최전방 라미레즈는 부상으로 3경기째 출전 못하고 있고 우측 풀백 마페오도 부상이네요. 올 시즌 원정 8경기에서 5무 3패로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셀타비고는 지난 헤타페 원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4연승을 거두고 5연승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무승부로 마무리하면서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우에스카는 공격수들이 골 결정력 부재와 수비 불안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최근 셀타비고는 5경기에서 2실점만 기록할 정도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득점력이 약한 우에스카가 셀타비고의 수비벽을 넘지는 못할 것 같죠. 셀타비고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엘체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홈팀 엘체는 지난 중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그러고 나서 또 2연패를 당했어요. 홈에서는 약체 오사수나와 무승부를 기록했죠. 최근 3경기에서 최전방 보예를 중심으로 득점력 있는 테테로란테와 피데를 중원에 배치했고 마르코네가 공수 조율을 맡았습니다. 약체인 오사수나를 상대로 전반 초반 좌측 수비가 되지 않으면서 먼저 실점을 허용했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볼 처리가 미숙했던 오사수나 중앙 수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카리오가 침착하게 동점골을 성공시켰죠. 결국 오사수나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상대 역습에 측면과 중앙 수비가 대처를 잘하지 못하면서 8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아주 암울한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랑 맞붙게 되었습니다.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알라베스에게 홈에서 1대2로 충격패를 당했죠. 이전 비아레알전은 1대1 무승부, 또 발렌시아에게도 1대4로 대패했었어요.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이 끝난 이후에 리그에 집중하면서 지금 리그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전방 벤제마가 3경기에서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4골을 몰아치고 있고 중원 카세미르의 크로스 그리고 모드리치의 공수조율과 볼배그 공간을 활용한 침투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엘체가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승리하기에는 수비, 미드필더, 공격 어떤 것을 비교해봐도 좋은 점을 찾기 힘들죠. 엘체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라리가 7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라리가 경기들 최종 픽 확인하시고요. EPL은 오늘 월요일 아침에야 지난 라운드 경기가 마무리돼서 아직 데이터들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말 EPL은 리버풀, 토트넘 이런 팀들이 무승부를 기록하고 또 아스날이 첼시를 잡아내는 등 이변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와 경기 영상을 최대한 확인해서 분석해야 할 것 같네요. EPL 정보는 내일 29일 오후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참고로 EPL 분석 영상은 제 시간 관계상 제가 경기 분석만 하고 영상 제작은 저 대신 동료가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EPL 분석 영상까지 확인하시고 신중한 베팅 하셔서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